이 노인분 냄새가 다른 좌석으로 옮겨주실 수 없나요? 옆자리 승객의 말이 김용철 할아버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만 지팡이는 수납해야 해요. 영어 모르세요? 딸에게 물어보세요. 승무원 케이트는 웃는 얼굴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불편한 존재일 뿐인 노인. 그러나 때로는 가장 잊혀진 이름이 가장 큰 기억으로 돌아옵니다. 제 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한 기장의 경례가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 잊혀진 영웅의 마지막 여행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어둑한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용철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어요. 85회를 살아온 몸은 이제 스스로가 시계가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반지하방, 좁디 좁은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걸음만 보이는 이곳이 용철 할아버지의 세상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군용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늦게 울린 적 없는 시계였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용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관절이 아팠지만 그 통증조차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벽면에 걸린 낡은 액자들이 시선을 끌었어요. 6.25 전쟁 당시 찍은 흑백 사진들, 보병 소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미군 장교와 나란히 선 젊은 시절의 용철 할아버지. 얼마나 많은 기억이 그 사진 속에 담겨 있는지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훈장 몇 개가 빛바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용철 할아버지는 훈장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레 닦으며 과거로 돌아갔어요. 벌써 70년이 지났구나. 부엌으로 향한 용철 할아버지는 직접 쌀을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밥만큼은 꼭 직접 짓는 고집이 있었어요. 찬장에서 꺼낸 김치와 간장, 그리고 작은 냄비에 끓인 된장국이 아침 식탁을 채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언제나 정갈하게 차렸어요. 식사를 마친 후 창밖을 바라보니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용철 할아버지는 그저 바라볼 뿐 한 번도 그 자리에 함께한 적이 없었어요. 저분은 왜 항상 혼자만 계실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는 듯 했지만 용철 할아버지는 괜찮았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반찬 가게에 들러 작은 도시락 반찬을 샀어요. 또 혼자세요? 따님은 언제 오시나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의 물음에 용철 할아버지는 살짝 미소만 지었습니다. 곧 올 거예요. 짧은 대답과 함께 반찬을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 어깨는 더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에서는 6.25 전쟁 70주년 특집을 방송하고 있었어요. 오늘로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서울 전쟁기념관에서는 특별 전시회가. 기자의 말이 흘러나오는 동안 용철 할아버지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물기 어린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던 용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화면을 향해 경례를 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었지만 그 모습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낡은 소파에 다시 앉은 용철 할아버지는 전쟁 당시 기억을 하나둘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전장의 모습, 귓가에 울리는 포탄 소리, 그리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오랜만에 찾아온 딸 지연이 서 있었어요. 용철 할아버지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오늘따라 집안이 조금 덜 외롭게 느껴졌어요. 아빠, 오래 기다리셨죠? 일이 너무 많아서 자주 못 왔네요. 김지연은 봉지 가득 과일을 들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딸 같았어요. 괜찮다. 바쁜데 일부러 찾아와줘서 고맙구나. 김용철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에는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집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이렇게 좁은 반지하에서 계속 사시면 어떡해요?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용철 할아버지는 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더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하냐? 지연은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정리하며 말을 꺼냈어요. 아빠, 사실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용철 할아버지는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지연이 식탁에 앉으며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비행기 표예요. 다음 주에 미국에 있는 성훈이네 가족 보러 같이 가요. 용철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나 혼자는 못 간다. 영어도 안 되고. 지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휴직 신청도 했고요. 지연은 영어 강사로 일했습니다. 미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녀온 덕분에 영어는 원어민처럼 유창했어요. 아빠, 성훈이 아이들이 할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 못해요. 이번에 꼭 가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요. 용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아. 너도 알잖니?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비행기도 좋은 자리로 예약했고 현지에서도 제가 다 통역할 거예요. 지연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 애들이 할아버지랑 추억을 만들 기회가 얼마 없어요. 이번만큼은 꼭 같이 가요. 용철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가보자. 지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 후 출국 당일이 밝았어요. 지연이 아침 일찍 아버지를 데리러 왔습니다. 다 챙기셨어요? 여권, 약 I-94 양식. 용철 할아버지는 오래된 트렁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군복무 시절 받은 작은 수첩과 훈장, 그리고 낡은 편지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왜 가져가세요? 용철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그냥 내 인생의 일부니까.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부녀는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은 무뚝뚝한 아버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여행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길.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용철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느끼는 공항의 분주함에 조금 당황한 듯 했어요. 지연은 아버지의 팔짱을 살짝 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나란히 게이트로 향했어요. 용철 할아버지의 가슴속에는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김용철 할아버지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비행기, 더구나 15시간이나 날아가는 긴 여정이었어요. 아빠, 이쪽이에요. 창가 자리로 예약했어요. 지연이 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통로를 지나가는 동안 승객들의 시선이 용철 할아버지에게 머물렀어요. 낡은 옷차림과 주름진 얼굴, 천천히 움직이는 발걸음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좌석에 도착했을 때 금발의 승무원 케이트가 다가왔어요. 짐은 직접 올리시면 안 됩니다. 도와드릴게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말투에는 약간의 불친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영어로 응대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감사합니다. 용철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자 옆자리 승객이 살짝 코를 찡그리며 승무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혹시 좌석 변경이 가능할까요? 그 모습을 본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전문 강사답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랜 비행으로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객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용철 할아버지는 그 상황을 모두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기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치컨 오 비프? 승무원이 물었지만 용철 할아버지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당황했어요. 지연이 재빨리 통역했습니다. 아빠, 닭고기랑 소고기 중에 뭐 드실래요? 용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다. 배 안 고프다. 지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냥 넘기세요? 긴 비행인데 뭐라도 드셔야죠. 용철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다. 별로 땡기지 않네. 그 순간 용철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과거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51년 겨울, 눈보라치는 전장, 총성과 연기 사이로 부상당한 미군 병사를 업고 달리던 젊은 용철의 모습. 버티세요.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합니다. 영어를 몰랐지만 그저 생존을 위해 서로를 도왔던 그 순간, 현실로 돌아온 용철 할아버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연이 부드럽게 아버지의 팔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좀 주무세요. 아직 10시간이나 남았어요. 용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여전히 70년 전 기억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난기류 지역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승객들 사이에서 불안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용철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안전벨트를 매고 눈을 감았어요.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는 듯이 난기류를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종석에서는 누군가가 탑승객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석 안 기장 앨런 해리스는 비행 계획을 검토하다 문득 시선을 탑승객 명단으로 옮겼습니다. 루틴처럼 이름들을 스캔하던 그의 눈이 한 이름에 멈췄어요. 김용철. 앨런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부기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기장님? 앨런은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용철, 한국인 이름이네. 나이가 85?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혹시 정말 그분일까? 앨런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고 해롤드 해리스 장군, 앨런의 아버지는 생전에 항상 말했어요. 내 목숨을 구해준 한국 병사가 있었지. 그 이름을 평생 기억하고 있단다. 김용철. 해리스 장군은 한국 전쟁 당시 중대장으로 참전했습니다. 1951년 겨울 중공군의 기습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을 때 한 한국군 병사가 자신을 업고 안전지대까지 데려갔다고 했어요. 그 병사 덕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앨런은 아버지의 회고록을 펼치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 안에는 김용철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정말 이 비행기에 타고 계신다면? 앨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부기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잠시 조종석을 맡아줄 수 있겠나? 확인할 게 있어. 부기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앨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이 이 비행기에 타고 계신 것 같아. 앨런은 통로로 나와 좌석 배치도를 살폈어요. 32D 좌석, 창가 자리. 천천히 객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행기 통로를 따라 걸으며 앨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그분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를 구해준 김용철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앨런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군인 정신과 예의를 떠올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존경을 표하자. 객실에 들어서자 승무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앨런을 바라봤어요. 수석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기장님? 앨런은 간략히 설명했어요. 32D 좌석의 승객을 뵈러 왔습니다. 승무원은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안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앨런은 천천히 32D 좌석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백발의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앨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노인의 옆에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앨런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앨런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앨런은 그 순간 노인의 눈을 보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아버지의 회고록에 묘사된 그대로였어요. 침착하고 담담하면서도 깊은 곳에서 빛나는 강인함. 앨런은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김용철이라는 것을. 객실에 갑작스런 정적이 흘렀습니다. 승객들은 제복을 갖춰 입은 기장이 한 노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김용철 할아버지와 지연도 놀란 표정으로 앨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앨런은 천천히 자세를 바로하고 김용철 할아버지를 향해 정중한 경례를 올렸어요. 객실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인은 누구지? 왜 기장이 경례를 하는 거야? 김지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앨런은 경례를 유지한 채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김용철님이신가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지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통역했습니다. 아빠, 이분이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신지 물어보세요. 용철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앨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제 아버지 해롤드 해리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의 이름을 평생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연이 번역하는 동안 용철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해리스, 중대장,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기억이 나는구먼. 지연이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분 아버지가 아빠한테 목숨을 구했대요. 용철 할아버지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어요. 주변 승객들은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앨런은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은 김용철이라는 한국 군인이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고 내 가족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요. 지연이 번역하는 동안 용철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담담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그 말을 들은 앨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객실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이 감동적인 장면에 집중되었습니다. 앞서 용철 할아버지에게 불편한 기색을 보였던 승객도, 코를 찡그리던 옆자리 사람도 표정이 달라졌어요. 케이트와 다른 승무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앨런은 깊은 존경을 담아 말했어요. 저희 1등석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께 작은 감사의 표시로. 지연이 이 말을 번역하자 용철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나는 여기서 딸과 함께 있는 게 편하오. 하지만 앨런은 고개를 저었어요. 꼭 받아주십시오. 제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원하셨을 겁니다. 지연이 부드럽게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요? 이분의 진심이에요. 용철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앨런이 직접 짐을 들고 두 사람을 1등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뒤에 남은 승객들과 승무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케이트는 특히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1등석으로 이동하는 동안 용철 할아버지의 걸음걸이가 조금 달라진 듯 했어요. 어깨가 펴지고 눈빛에 자신감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한때 젊은 군인이었던 그의 위엄이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지연은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넓고 안락한 1등석에 자리를 잡은 김용철 할아버지와 지연 앞에 앨런이 마주 앉았습니다. 승무원들이 정중하게 음료를 제공하고 물러났어요. 앨런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찾으셨던 분을 제가 만나다니. 지연이 조용히 통역했어요. 용철 할아버지는 차분히 물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해리스 장군은 어떻게 지내셨소? 앨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0이 되던 해였죠. 지연이 번역하자 용철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좋은 분이셨지. 부하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아끼셨소. 앨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국적이나 인종이 아닌 그 사람의 행동과 선택에서 나온다고요. 용철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놀랍지 않네요. 전장에서도 항상 그런 분이셨으니까. 앨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날 아버지를 구하신 날에 대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용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었지. 우리 부대는 후퇴 중이었소. 적의 포위망을 뚫고 나오던 중이었는데 해리스 중대장이 중공군의 기습 공격으로 다리에 부상을 입으셨어. 지연이 번역하는 동안 앨런은 숨죽여 들었어요. 그때 눈 속에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지. 그래서 업고 3km를 걸었소. 별거 아니었어. 앨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한 젊은 한국 병사가 나를 업고 안전지대로 데려갔다. 영하 20도의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 용철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소. 앨런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용기와 선택이 제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조종사가 되기로 했어요. 아버지께서 지켜내신 삶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연이 번역하자 용철 할아버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맴돌았어요. 당신이 조종사가 되어 기쁘네. 하늘을 나는 것, 자유를 상징하지. 앨런은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뉴저지에 도착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지연이 통역했어요. 연락하자고 하세요. 도와드리고 싶대요. 용철 할아버지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내 이름을 기억해줘서. 그 말에 앨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입니다.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인생과 가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은 통역하면서도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 새롭게 귀 기울였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앨런은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게 제 아내와 두 아이입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할아버지가 만난 용감한 한국 군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용철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가족이구먼. 비행기는 대서양 상공을 지나고 있었고 창밖으로 저무는 해가 지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앨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시 조종석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장님. 앨런이 떠난 후 지연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왜 그동안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용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되살아난 듯 했어요. 뉴저지 공항에 도착한 김용철 할아버지와 지연은 입국 심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장 앨런은 직접 두 사람을 환송하며 다시 한번 연락을 부탁했어요. 꼭 전화 주세요. 진심입니다. 도착장에는 김성훈이 가족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누나, 성훈이 반갑게 달려왔어요. 용철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잘 지냈냐, 성훈아? 성훈의 아내와 새 아이들도 인사를 건넸어요. 초등학생 손자와 중학생 손녀, 그리고 고등학생 큰 손자까지. 아이들은 어색하게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애들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아이들이 서툴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용철 할아버지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훈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성훈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우리 집이 좀 작아서 편하게 지내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성훈아, 집 사정은 어떻게 돼가? 성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정비소 야간 근무가 많아졌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고 와이프도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고. 용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성훈이 계속 말했어요. 큰애는 학교 끝나고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 원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꿈꿀 여유도 없어.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성훈의 집은 허름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어요. 작은 2베드룸 아파트에 5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주무시고 누나는 애들 방에서. 용철 할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걱정 마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저녁을 함께 먹은 후 지연이 기장 앨런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벨소리가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앨런이 서 있었습니다.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성훈 가족은 의아한 표정으로 앨런을 바라봤어요. 지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비행기 기장 앨런 해리스 씨야. 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구해주신 미군 장교의 아들이셔. 성훈 가족의 눈이 커졌어요. 앨런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제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셨습니다. 그 은혜를 제 방식대로 갚고 싶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앨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게 버려진 채 비어있는 소형 주택이 있습니다. 은인의 가족이 원하신다면 그곳에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성훈과 아내가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앨런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저희 항공사 정비부서에서 항상 좋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성훈 씨가 관심 있으시다면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성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앨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큰 아드님이 그림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청소년 미술 장학 프로그램에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성훈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용철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보답이 아니야. 인연이 돌고 돌아온 거지. 그 말에 앨런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언젠가는 그 선한 행동이 돌아온다고요. 성훈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마침내 성훈이 결정을 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앨런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새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일주일 후 성훈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앨런이 제공한 소형 주택은 깔끔한 잔디밭이 있는 2층 집이었어요. 처음으로 각자의 방을 갖게 된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성훈도 항공사 정비부서 면접에 합격해 새 일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야간 근무는 없었고 급여도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김용철 할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저랑 그림 그리러 가요. 막내 손자가 용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용철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꾸나.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서 용철 할아버지와 손자는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자는 비행기와 구름을, 용철 할아버지는 옛 군대 시절의 풍경을 그렸어요. 할아버지, 진짜로 전쟁에 나가셨어요? 손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용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단다. 너보다 조금 더 컸을 때였지. 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서웠어요? 용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단다. 멀리서 지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웃음 짓고 이야기하고 손자와 시간을 보내는 모습. 지연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받아야 할 삶이었어.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앨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씨. 지연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앨런 씨, 어쩐 일이세요? 앨런은 벤치에 앉은 용철 할아버지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잘 지내시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용철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용철 할아버지는 앨런을 보자 미소 지었어요. 앨런 군, 잘 지냈나? 앨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선생님. 또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용철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말했어요. 얘야, 이분은 앨런 씨라고 한단다.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의 아들이지. 손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앨런을 올려다봤어요. 비행기 타고 다니시는 분이요? 앨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늘을 날아다니죠. 용철 할아버지는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잊혀졌다고 생각하게 돼. 근데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구먼.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어요. 지연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모두가 아빠를 기억하고 있어요. 용철 할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어요. 손자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다 그렸어요. 종이 위에는 푸른 하늘과 비행기, 그리고 서로 격려를 나누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 사람은 늙은 노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조종사 모자를 쓴 젊은이였습니다. 용철 할아버지는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잘 그렸구나. 앨런도 그림을 보고 감동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그림 액자에 넣어 제 사무실에 걸어도 될까요? 손자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더 멋지게 그려드릴게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평선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용철 할아버지는 따스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다시 봄이 되는구나. 지연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겠다. 앨런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 순간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70년 전 전쟁터에서 맺어진 인연은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용철 할아버지의 삶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손자의 그림 속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모두의 가슴 속에서